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11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8 추진 절차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제72조, 제73조, 제76조,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있어서 전자 두 가지는 분양 신청을, 후자 두 가지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용들을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2편으로 나누어 정리할 텐데요. 이번 만남은 그 1편으로서 분양 신청에 해당하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정리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제8 추진 절차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제1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제72조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 신청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2조입니다.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입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순서대로 말입니다. 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 개정이 있었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 1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것은 부칙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12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정 후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합치면 120일입니다만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90일 가로 열고 닫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에 해당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내에 다음 각호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통지를 하고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중간 일부 내용 생략하였습니다. 편의상. 그 다음 이어갑니다.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59조입니다. 이것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는데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호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여 종전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명시의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이게 바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일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쉽게 말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 다음 확인 이어갑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그 다음 분양 신청 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라는 것인데요. 물론 일부 내용 생략하였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면서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반드시 원칙적으로 분양 신청 기간에 사업 시행자에게 분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분양 자격을 잃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다음 내용과 바로 이어지게 되겠죠.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재분양 신청이죠. 할 수 있다. 달리 표현할 때는 평형 변경 신청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핵심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하여서는 14편에 요약 정리해 두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쯤 말씀드리고요. 다음 내용 확인 이어가겠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그럼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경 쓸 이유 없겠죠.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상 법 제72조 요약 정리는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법 제73조의 내용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법 제73조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입니다. 바로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바로 이날이 시작일이 되겠죠. 이날이 시작일이 되겠죠.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아래에 4가지 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에서 정하는 자, 바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되겠죠.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겠죠. 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이어져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그 시작일을 당길 수가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단서에서는 말이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당겨서 조금 살을 붙여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분양 신청 그 자체를 하지 아니한 자도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분양 신청은 하였지만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 신청 자체를 살을 붙이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사업 시행자는 말입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재개발 사업이라면 이 정도만 적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면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재건축 사업이라면 사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이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확인 이어갑니다. 사업 시행자는 말이죠. 위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로 시작되는 후단 부분에서는요. 이자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가 되겠죠.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0조입니다. 로 정하는 이유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연 일수가 6개월 이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5%,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하여서 12개월 이내까지는 10%, 그리고 12개월을 초과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시행령 제60조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